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홉스와 로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홉스하고 로크를 제가 사실 몇 차례 다뤘죠. 철학 컨텐츠, 그리고 또 인식론, 이런 데에서 다뤘는데, 아마도 지금 교과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홉스 로크는 정치 철학자로 이제 다루고, 주권의 양도, 사회계약설.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를 배워서 이렇게 묶어서 지금도 배우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공통점하고 차이점하고 참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철학자들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지금은 요일이나 날짜는 모르고 시간만 합니다. 5시가 좀 넘었는데 너무 너무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찍지 않고 그냥 나와서 또 오늘도 지금도 찍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학생들이라면 교과서에 어쩌면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닌 이제 일반인이라면 교양 수준에서 배웠던 그 부분이 오늘은 다뤄줄 거예요. 제가 홉스 루카를 할 때 그 부분을 잘, 그 부분보다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겁니다. 드디어. 자, 홉스, 로크, 이 두 사람과 루소, 이 세 사람이 이제 사회계약설, 이렇게 기억나세요? 사회계약설. 그래서 주권을 양도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 있던 그 자연 상태는 각각에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거 제가 구별 쉽게 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말 어쩌면 고등학생용 공부와 가까운 그게 될 수도 있겠구나. 홉스는 예전에 선배였던 승자나 사마천처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 상태는 그러하다. 그렇게 봤고, 로크는 보편적인 어떤 권리랄까? 그런 것은 자연 상태에 있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이전의 철학, 그리고 그 시기, 그런 거랑 다 결부가 돼요. 그걸 다 풀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를 이제 일정 시간, 이게 얼마나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보통 모르겠지만은, 이걸 하고 나면은 안 외워도 될 거예요. 보편적인 그런 것들은 다 되는데, 재산권, 이거 다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한 세대 혹은 한 반세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루소는 제가 오늘 안 다룹니다. 루소는 이제 다른 쪽이죠. 다른 쪽이란 건 뭐냐면은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크 루소잖아요. 장자크 이런 게 들어가면 벌써 그 나라가 다르잖아요. 로크, 홉스 하면은 바로 영국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루소는 이제 그런 자연 상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거기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홉스나 로크를 원료로 해서 뻗어나가는 생각들도 있고, 로크는 이제 보통 미국 혁명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 하죠. 그리고 홉스는 현실 정치, 절대 군주정의 뒷받침도 좀 됐다, 이렇게도 보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걸 좀 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거랑 연결해서 할 거예요, 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맥락이라든지 철학적인 맥락을 볼 거고. 제가 로크를 더 많이 보고 맞죠, 홉스보다? 예. 얘기는 홉스 얘기도 많이 나왔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이해, 홉스의 이해. 대단한 이해죠. 근데 로크는 사실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그 사회계약서를 그 하나 정치 철학자로, 그때 당시는 다 철학자예요, 다. 그 17세기 주로 활동 시기가, 실제로 홉스는 1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홀란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영국이 18세기 안정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세기에는 혼란 한번 겪고 나서 명예롭게 정치가 안정이 되는 건데, 그 앞부분에 태어난 사람이랑 그 뒷부분에 태어난 사람이랑은 세상을 보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야. 홉스가 볼 때는, 야, 진짜 아비규환을 본 거지. 청교도 혁명 때를 본 거니까. 명예혁명이 이제 무열혁명이고, 청교도 혁명 이때는 이제 아수라판을 본 거죠. 그래서 야, 차라리 국가가 하는 악이 이렇게 여기저기 행해지는 악에 비해서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그 시기에 그 시기를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철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다 데카르트니 갈릴레오니 다 만나서 싸움, 막 멱살 잡은 건 아니지만 말싸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철학자, 수학자, 뭐 과학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학자, 뭐 사회학자, 이런, 그건 나중에 다 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 철학자면서 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가장 파고든 것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파고들었던 플루토노스의 일자유출, 그리고 인카네이션, 삼위일체를 그렇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독실한 사람들이야. 데카르트고 뭐 뉴턴이고 뭐 홉스는 독실한 신앙인일고, 마키아벨리적이고 순자적인 사마천적인 인물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과 철학, 분과 정치학자나 분과 물리학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철학자. 자연 철학, 정치 철학, 다 철학자, 형이상학자고, 다룰 수 있는 거는 다 다뤘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위일체,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의 해석,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삼일체 일자유출, 그리고 인카네이션, 요거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이제 다뤘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해석을 조금 했어요. 다른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히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뭐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기 직전에 가장 마녀 사냥이 많았고 화형이 많았고 그래요, 실제로. 브루너 같은 철학자나 막 이런.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신학이 또 핵심 영역 중에 하나고, 로크는 인식론, 나 그리고 대상, 그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요구를 어떻게 할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씩 놓는 거야. 제1성질, 제2성질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휴메 가서 무너진 다음에 칸트가 다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그럼 이제 시대적으로도 좀 알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향도 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몇 줄로 배운 것처럼
로크는 그 미국 혁명을 막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막 그랬던 사람이라기보다 이 사물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주된 작업이었고, 홉스는 절대 그 군주정 요게 답이다. 이건 만인의 투쟁이다. 늑대와 같은 투쟁이다. 그 정치학자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줬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건 복잡해요, 좀. 제가 이신론 얘기한 적 있죠? 이신론과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아주 현대 철학적인 그런 개념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갈게요. 10분을 제가 앞쪽에 이걸 쓴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인물들이 평면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진짜 철학자들이고, 특히 시기가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기, 교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서 했던 로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그 변화,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첫 번째,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죠? 완전한 아수라로 봤어요. 왜? 그 당대가 그랬으니까. 그 당대가 그랬으니까는 고대를 상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랬을 거다라고 밖에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자꾸만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로크는 달라졌느냐? 이제 로크, 흉, 그리고 막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막 그 벤담 나오고 밀 나오고, 밀의 자유로는 얘기했죠. 역시 유럽의 근대의 가장 핵심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종교나 정치나 재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 왜냐면 그 앞쪽에 아수라판에서 밀리면은 그때는 죽는 거지,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서는, 이건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죽이는 이유가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세의 많은 그 사람들, 기사들, 또 여러 뭐라고 하면 될까? 여러 직종의 뭐 금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은 이유는 재산권 때문이, 재산 때문에. 실제로 만이교도를 죽이고 나면은 재산을 다 몰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시기가 좀 바뀌어서 진짜로 죽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의 사회적인 모든 게 박탈이 되면서 재산권이, 그래도 기본적인 자유평등 이런 거는 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로크의 시기에는 자연 상태가 그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냥 이렇게 생존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재산은 다 뺏겨. 뭐 하나 삐끗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안정기로 점점 더 접어드는 시기이긴 한데, 그 다음 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의 시기가 되고 영국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 뒤시기까지.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자연 상태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홉스 아저씨는 너무 부정적으로 그렸어. 왜냐면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거든. 역사책에서만 봤지, 기록에서만 봤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보편 이념은 지켜지는데 재산이 안 지켜져. 그때 당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각각 대책도 다르겠죠. 각각 전자는 이 아수라판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선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제가 이걸 입으니까 좀 커 보이네. 말랐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이런 인공의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인공의. 그래서 여기에는 영혼이 있어. 이게 바로 주권이야. 주권. 각각 다 이제 국민 주권을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 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권 양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좀 퉁쳐서 묶으면 주권의 양도, 주권을 이 큰 요겠다 양도를 하는데 그 주권이 뭐리고 이런 몸의 기관이 뭐 제도가 됐건 뭐 부처가 됐건 아니면은 그 시행되는 뭐 혈액순환이 그 시행이 됐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인공인간에. 이게 리바이어던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자연 상태, 그 당시 사태 근처에 살았던 이의 눈에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일단 맡기고 복종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로크는 분명한 혁명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바꿀 수 있다라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기능이 되느냐, 될 때에만 내 말이 그 성립이 되는 거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홉스에게도.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큰 옷을 입고 나오길 잘했네.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 주권이 있는 거야. 영혼에. 영혼이라고 하는 건 기관 두뇌나 다른 이런 부처나 이런 거랑은 다른 거야. 영혼. 인공의 영혼을 우리가 양도를 하는 거지, 다. 왜냐면은 완전히 개판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것은 이것이 계속 아주 자동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이 돼야 다시 아수라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군주정과 어떤 면에선 통하죠. 그거가 좀 다른 결의 그 생각도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로크는 어떻게 되느냐? 로크가 바로 이제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분이죠. 로크는 자연 상태가 완전히 아수라판은 아니고 재산이 늘 문제야. 그 즈음 이제 그 17세기 그 즈음에 유럽에서 베스팔렌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종교 개혁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들 이런 게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뭐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금융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재산권 보호가 가장 커요. 근데 로크는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재산권 보호.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그때 봐왔던 것들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이런 리바이어던 같은 거인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국가가. 근데 이거는 춤인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이건데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요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맹자의 역성혁명처럼 전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국에게 영향을 준 같은 국가에서 조금 다른 시기를 살았고 조금씩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대철학자 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베이컨 줄에 다스죠. 왜냐하면은 홉스 자체가 베이컨의 비서였습니다. 비서였고 그 시기에 그 유명한 그 홉스, 로크, 루소 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륙
이 지식인들끼리는 다 막 교류가 있고 막 싸우고 막 막 그랬어요. 홉스는 수학도 뭐 수학은 이렇게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나 봐.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데카르트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 전해지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어디서 이제 예전에 그 철학책들 중에서도 좀 재밌는 책들도 있거든요. 어, 제가 철학 얘기하면서 이거저거 격가지로 재미난 얘기 들어가는 것들은 중에서 윌 듀란트가 쓴 그 철학 이야기. 근데 지금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읽었던 책이라서 읽은 지 이제 오래됐죠. 근데 재밌게 왔어요. 어.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권을 양도하는 것, 국가에 양도하는 것. 세대에서 영국의 홉스와 로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통점은 뭐고 차이는 뭐고 참고서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또 학교 판서 필기에서 이렇게 외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기가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라고 할게요, 그냥.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앞쪽은 영국의 혼란기를 맞고, 뒤쪽은 혼란이 봉합되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사도 조금씩 달라.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막 마키아벨리적이고 순자적이고 사마천적인 것 같지만 이 안쪽으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뒤쪽에 로크는 뭐 혁명가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인식론에 대해서 막 따지던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공통적인 주장을 하긴 했는데, 주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근데 각각 주권 양도하기 전의 상태는 다르게 봐. 전자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걸 실제로 목격한 거야. 그 시기에. 17세기 초반. 이 사람 자체는 16세기에 태어났고, 후반에 태어났고, 17세기 초반을 목격하고 본인도 굉장히 공경에 많이 처했습니다. 이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공경에 처하고, 또 이 교회와의 갈등 막 그 공경에 처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로크는 그거보다 한 세대 뒤니까는 이제 그게 봉합되던 시기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문제는 그런 사륙전은 지나가고, 그래도 이제 파벌 싸움은 있었지. 근데 그거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그 피해 뭐 저기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치면 막 환국 같은 거지. 그런 건 아닌데 재산을 뺏겨. 이걸 보호해야 돼. 그래야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앞서갔고, 그 이후로 200~300년을 계속 앞서가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로크나 밀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재산이 보호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권리를 제대로 이게 자연권이라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양도를 하는 거야, 주권을. 그때는 이 커다란, 제가 좀 크게 보이죠? 리버에어던 이 주권을 여기에다 양도하고 이 관절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막 그 국가가 돌아가는 그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설령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완전 만인의 늑대와 같은 투쟁, 그거보다 훨 낫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너는 그냥 내가 양도해 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재산만 잘 보호해 달라, 이거야. 이게 결국은 미국이랑 영국이랑도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세금 때문에 싸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루크게 거기에 통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칼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양도를 해도 이 거인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나 이 삼권 분립의 그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루크에게는 있는 거예요. 루크에게는.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용 어, 한번 그런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